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다 진사로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2019년에 시행된 42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실게요.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평창 하리출토 유골이 여성으로 밝혀졌다는데, 자, 쭉 읽어보시면, 자, 가시대에 처음 사용된 비파형 동검과 함께 발견된 이 유골은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비파형 동검이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바로 청동기 시대죠. 자, 비파형 동검이 사용됐던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청동기는 벼농사가 시작이 돼서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그거랑 관련된 게 선지에 나와 있죠. 바로 정답은 3번. 많은 인력이 고인돌 축주에 동원되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무덤을 만드는데 활용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계급이 철저했다. 계급 발생의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고인돌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요건 이제 정책적으로 보급이 시작된 거는 신라 시대의 지증왕 때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동굴과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요거는 이제 구석기. 그 다음에 실을 뽑기 위하여 가락바퀴를 처음 썼다. 요거는 신석기 시대고요. 5번에 있는 농경과 목축을 통한 식량 생산이 시작된 것도 역시 신석기 시대로 보면 되겠죠. 다만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농경은 주로 밭농사 내지는 수수나 조 같은 곡물들이에요. 벼농사는 청동기고, 그 외에 신석기 때는 이제 벼농사가 아닌 다른 농사부터 시작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풍년 농악놀이 나와 있네요. 매년 10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는 무천이 열렸습니다. 자, 무천을 개성하는 의미에서 기쁨을 농악놀이를 개최했다. 뭐 이렇게 나왔죠. 자, 대표적인 키워드 무천입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열렸던 나라, 바로 강원도 북부 동해안 지역에 있던 그 군장국가 동해죠. 자,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정답은 2번이에요.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한 책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음락에 침범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동해에 대해서 무천과 함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 같은 특산물. 그 다음에 이제 지배 계급을 읍군 내지는 삼노라고 불렀다. 이건 옥저도 마찬가지예요. 동해에서도 읍군이나 삼노로 불렀다. 요거까지는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거 보자면 소도라고 불리는 신성 지역, 요거는 이제 사만이죠. 한반도 남부 지역. 그 다음에 화백회의에서 중대사를 결정한 나라는 신라고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요거는 부여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금 8조를 만들었다. 요거는 고조선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3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저 덩이새들은 김수로가 건국한 이 나라의 수준 높은 철기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하였고 교류에도 활용했다라고 나왔죠. 자, 김수로가 건국했다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이 나라의 철기 문화가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덩이새 그림 사진들 나와 있죠. 이 나라는 바로 금관가야입니다. 자, 김수로 왕이 건국한 나라, 그래서 이제 금관가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시험에서 가야 관련된 문제로는 이제 금관가야, 대가야 이렇게 주로 나오는데, 이 금관가야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철, 여기 나와 있는 이 덩이새, 이거는 이제 굉장히 발전이 돼가지고 낭랑이나 외 등에 수출을 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선지에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신라의 결국 복속이 되고 마는데, 그 시기가 법흥왕 시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김수로왕의 건국, 그 다음에 김해 지역, 그리고 이제 철 관련된 내용과 법흥왕 때의 복속,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 이외에 대가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대가야의 경우에는 이진아시 왕이 건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 지역에 있었죠. 그리고 진흥왕 때 복속됐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였다. 요거는 백제예요. 이제 백제의 건국시조 온조왕이 이 위례성 쪽에 도읍을 정했고, 이제 나중에 그 미추홀 쪽으로 갔던 비류 세력들도 여기에 같이 합류를 합니다. 자, 지방행정구역으로 구조 오소경을 두었다. 요거 통일신라죠. 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문왕이에요. 통일신라 시대 초기 왕권 강화의 기틀을 닦았던 왕, 바로 신문왕 시기에 있었던 이제 그 행정구역 정비고, 태학을 설립하여 유학교육을 실시하였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개혁군주이신 소수림 왕이에요. 율령, 불교, 태학, 이렇게 세 가지의 대표 키워드가 있어요. 이 소수림 왕의 이런 강력한 개혁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 이 전성기가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박석, 김해,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요거는 신라시대 이제 건국 시기부터 뇌물마립간 정도까지가 계속 이렇게 됐었어요. 그랬다가 뇌물마립간 시기부터 김씨의 왕위 계승 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이제 다만 뭐 신라 완전 말기에 저 54대 경명왕, 55대 경혜왕, 이분들은 박시성의 왕이었어요. 뭐 이건 참고만 하시고 4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웅진에서 중흥을 위해 힘쓴 백제제 25대 왕, 자,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벽돌 무덤의 주인공이고, 자, 국가공인 표준 영정이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분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무령왕입니다. 자, 지금 충남 공주시를 가보시면 그 시 중심가에 무령왕릉이 있어요. 이 송산리 고분군 쪽에 이 무령왕릉 이 있고, 그 근처에 뭐 이제 국립공주박물관이나 공산성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곳을 가보시면은 이게 한나라의 수도가 될 만은 한데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성왕이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좀 있었죠. 근데 도시 자체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특히 그 금관 끼고 있는 그 지역 보면은 경치가 정말 좋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무령왕은 그 웅진 백제 시대의 중흥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무령왕릉도 나왔죠. 근데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 하면 하나가 딱 꼽힙니다. 그게 뭐냐면 22당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이게 무령왕이에요. 22담로의 왕족 파견. 그러니까 이 22담로는 백제의 지방행정구역이었고, 거기다가 왕족을 파견한 거는 결국 왕의 힘을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겠다. 즉, 이제 왕권 강화의 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 집권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어요. 자, 독서 삼품과를 실시하였다. 통일신라 시대, 그러니까 신라 하대의 원성왕이고요. 자,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하였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왕입니다. 수도 사비로 옮기시고 관산선 전투에서 전사하시는 그분입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자, 영락 기억하셔야 돼요. 광개토대왕. 자, 그 다음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요거는 침류왕입니다. 이제 이 불교 수용 관련된 걸로 얘기를 드리자면, 백제의 경우에는 침류왕 시기 동진으로부터 온 마라난타를 통하여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앞서 잠깐 그냥 언급드렸는데 소수림왕 시기예요. 이 소수림왕 시기에 전진의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공인했어요. 그 다음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경우에는 이 백제 고구려는 4세기인데 신라는 6세기입니다. 이 법흥왕 시기고 2차돈 순교 6세기예요. 좀 늦죠. 자,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여담이긴 한데, 요 2차돈 하면은 오해하시는 게 성이 이씨고 이름이 차돈이냐? 아니고요. 이분은 신분이 진골이에요. 그러니까 김 2차돈 아니면 박 2차돈인데 정확한 성까지는 뭐 둘 중에 하나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건 아직 모르고, 어쨌거나 그 이름이 2차돈입니다. 뭐 이렇게 그 이사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이사부예요. 자, 그 다음에 여담이었죠. 5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근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동아리에서는 백제와 일본의 교류 사실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진을 감상하며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백제와 일본의 교류 사실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선지에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답이 1번이에요. 칠지도입니다. 이 칠지도는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 시기에 이 근초고왕이 일본에 하사한 칼이에요. 이제 뭐 일본에서는 백제 근초고왕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역사에서는 이제 근초고왕이 하사했다, 이렇게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건 뭐 당시에 그 대등한 외교 관계로 본다면은 뭐 어느 쪽 말도 맞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자,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자, 호우명 그릇 나왔는데 이것도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고 중요합니다. 이 호우명 그릇은 신라의 호우총에서 출토된 그릇인데, 다만 요 그 바닥 부분에 광개토 대왕의 시호가 새겨져 있어요. 광개토 대왕 시호, 광개토지 호태왕 이래가지고 이 광개토 대왕의 시호가 새겨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고위 귀족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게 그만큼 이 광개토 대왕이 당시에 신라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겁니다. 이 시기가 그 5세기 초 뇌물 마립간이 광개토 대왕에게 그 도움을 요청해서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신라에 격퇴한 왜를 이제 격퇴해 주었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라 사람들은 고구려의 저 대왕이 우리를 지켜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호우명 그릇은 고구려와 신라 사이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덕대왕 신종은 일명 에밀레종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건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죠. 지금 이 성덕대왕 신종은 경주박물관에 가면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종을 직접 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대신에 이 종소리를 깔끔한 음질로 녹음을 해서 그 녹음된 거를 들려주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정말 우리 종이 이렇게 신비롭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 요거는 고구려, 이제 고구려의 불상이다, 천불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고구려의 불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가 7년이라는 연호가 써 있지만 이 연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아직 정확하게는 이제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6세기 초 안원왕 시대 아니냐, 뭐 이 정도로 추정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마도는 이제 경주의 천마총, 신라죠. 그러니까 신라의 천마총에 그려졌던 벽화예요. 이 벽화가 이제 천마가 그려져 있는 벽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무덤의 이름을 천마총이라고 붙였던 겁니다. 자, 6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가의 세자 대광현이 물이 수만을 거느리고 투항하자 성과 이름을 하사하여 왕계라 하고 왕실 족보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란 동경의 장군 대연님이 대부승 고길떡을 보내 나라를 세웠음을 알리고 원조를 요구했다. 자, 가의 시조 대조영의 7대 손으로 거란을 배반하여 국호를 흥요, 연호를 천흥이라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읽다 보시면 아시겠죠? 대조영의 7대 손까지 나왔어요. 발해입니다. 자, 이 대광현은 특히 발해의 마지막 세자예요. 그러니까 그 발해가 926년 거란으로부터 이제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되던 당시의 세자가 대광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광현 세자가 이제 자신의 무리들을 이끌고 고려로 넘어와서 태조 왕건에게 귀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조 왕건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성과 이름을 하사하여 왕계라고 하고 종실 족보에 넣었다. 뭐 심지어 이 태조 왕건은 대광현에게 당신은 발해의 예대로 조상을 모시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제 뭐 이런 것도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요거는 이제 태조 왕건의 입장으로 보면 사성 정책이죠. 자,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 발해에 대한 설명을 선지에서 찾을 건데 선지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4번이에요.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춘 나라 발해입니다. 자,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설립하였다. 요거는 이 성균관이라는 교육기관이 나오게 된 거는 고려시대 공민왕 때예요. 이제 성리학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한
이제 신진 4대부들을 많이 육성하고 등용하기 위해서 공민왕이 당시 유학교육 기관이었던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바꾸면서 유학 교육을 더 강화를 했던 그게 있었고, 이게 이제 조선시대로 이어지게 되죠. 자,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오군영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임진왜란 때부터 세워지게 됐습니다. 임진왜란부터. 마지막 오군영이 이제 5개죠. 이제 임진왜란 때 설립된 게 훈련도감, 그리고 인조 제위 시기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그리고 그 숙종 때 금위영까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오군영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숙종까지. 자, 특수행정구역인 향, 부곡, 소를 두었다. 고려시대죠. 저 소는 이제 그 수공업을 주로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장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여기에는 향이나 부곡은 이제 그냥 농사를 짓던 이런 곳이었는데, 소는 수공업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행정구역이 있게 된 거는 이제 요 지역에 뭐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었다든가 뭐 영모에 가담했었다든가 요런 거랑 관련된 지역이 이제 향, 부곡, 소로 지정이 됐었던 거예요. 뭐 요거 이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고려는 이제 중앙 집권이 완벽하지 않은 나라였는데, 이 향, 부곡, 소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향리들이 다스렸죠. 그러니까 그 향리들이 속군, 속현, 향, 부곡, 소 이런 곳들을 향리가 직접 다스렸다. 지방관이 파견됐던 지역보다 이제 향리가 다스렸던 지역이 더 많았다. 뭐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세력 견제를 위해 상수리 제도의 실시, 신라죠. 자, 7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우다 죽은 이자는 누구인가? 가에서 온 설계도입니다. 자, 외국인이 목숨을 바쳤는데 뭐냐? 설계도는 본국에서 진골이 고위관직을 독점하는 데 불만을 품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소원은 고관대작이 되어 천자의 곁에 출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지고 대장군 관직을 주고 예를 갖춰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라고 나왔습니다. 자, 설계도가 이제 설계도라는 분의 출신 나라를 묻는 건데, 진골이 고위관직 독점하는 거에 불만을 품었다라고 했잖아요. 신라입니다. 이 설계도라는 분이 그 삼국통일 근처 시기에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황제가 당나라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선지에서는 신라에 관련된 그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5번이 답입니다.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이건 신라시대, 특히 진흥왕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화랑 정신이 신라의 그 지배층에 갖고 있던 그런 정신이었죠. 자, 기인제도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태조 왕건. 영고라는 제체 행사를 열었다. 부여죠. 전성기에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발해. 정사회의에서 국가중대사를 결정한 나라는 백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갈게요.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지금 저희들은 안승을 군주로 받들고 신라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좋다. 서쪽 금마저에 머물도록 하라. 문무왕의 말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안승을 군주로 받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 금마저에 머물도록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의 국왕으로 책봉하는, 임명이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보덕국왕으로 임명하는 이 과정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 안승 이분이 이제 고구려 부운동을 이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부운동 과정 중에서 보덕국이 세워지면서 안승이 그 국왕으로 임명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문무왕이 이렇게 조치했던 거는 나당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고구려 부흥운동은 백제 멸망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 바로 일어나고, 고구려 멸망 직후에 또 고구려 부흥운동이 바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삼국통일 이전, 그 다음에 백제 멸망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강 전투가 그 백제 부흥운동의 마지막 과정이죠. 그 이후에 고구려 멸망이 668년에 있었고,
이어서 고구려 부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라 4번이다 라고 되겠죠. 자, 9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탑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국보 제126-6호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나요? 라고 했더니 이 탑의 보수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해가지고 국보 안에 또 다른 국보가 있었던 셈이죠. 라고 이제 답변이 나왔네요. 자,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 발견된 탑입니다. 이건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통일신라 시대에 세워진 불국사 3층 석탑, 3번이 정답입니다. 석가탑 혹은 무영탑이라고도 부르는데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 나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뭐 직접 가서 본 사람 입장으로 이거 꼭 가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경주를 여행을 간다 그러면 주로 신라의 문화유산을 둘러보러 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불국사는 그 중에서도 꼭 가봐야 되는 코스입니다. 이제 여기 3층 석탑, 석가탑 보시면 맞은편에 다보탑과 이 석가탑, 요 뭐 차이점이나 이런 거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볼 수도 있는데 화려하긴 다보탑이 화려하지만 저는 석가탑 쪽에 눈길이 더 오래 가더라고요. 정말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자,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특히 무왕식이랑 관련이 되죠. 자, 분황사 모전 석탑은 신라시대.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석탑으로 알려져 있어요. 선덕 여왕 시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탑입니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이제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이 탑에다 글을 새겼다. 뭐 이런 것도 알려져 있죠. 자,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탑으로 특히 전기에 건립됐다 정도까지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고려 시대의 대간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했어요. 가의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함께 대간이라 불렀다. 간쟁, 봉박, 서경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이제 제가 뭐 간쟁, 봉박, 서경 이런 단어가 이제 시험에서 본문으로 직접 등장하는 게 이제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이건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대간은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간쟁, 봉박, 서경을 하는 건데 이 간쟁이라는 거는 임금한테 이제 직언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니까 폐하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잘못하시는 겁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간쟁이고 이 봉박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결정이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대간들에게 봉박 권한, 이 봉박이 그러니까 이거 빠꾸시키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시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있고 서경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 조치가 이제 딱 정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제 여기서 서자가 서명한다는 뜻인데 인사 조치에 동의하느냐 아니냐 요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권한이 있었던 건데 요 대간에는 이제 두 집단이 있었어요. 하나가 낭사고 또 하나는 어사대입니다. 이게 이제 감찰 기구예요.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제 봉박, 서경 이런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사대는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관리의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였다가 어사대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고려시대의 대간은 어사대랑 낭사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조선시대로 가면은 이게 고려고 조선시대로 가면은 이 낭사가 사관원으로 이어져요. 이게 태종 때 사관원을 낭사에서 독립시킵니다. 그리고 이 어사대는 사원부로 이어져요. 그래서 조선에서의 대간은 사원부랑 사관원이죠. 이제 오프미와 관료들에 대한 서경권을 갖고 있었던 요 사원부랑 사관원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다 고려의 기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방과 군사 문제를 처리하였다. 요거는 도병마사. 다른 말로 제추회의라고도 해요. 이제 제신과 추밀의
회의기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간섭기로 오게 되면은 도평의 사사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자,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결정하였다. 고려시대의 국정총괄 기구는 중서문화성이에요. 이성육부에서의 그 이성 중 하나, 중서문화성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군사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요거는 중추원. 다만 이제 조선시대에는 왕명 출납을 관장하는 곳은 승정원이 되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재정 출납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요거는 삼사예요. 자, 고려시대의 삼사는 회계를 담당했던 기관, 조선의 삼사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을 뜻하죠. 그래서 기능이 아예 다릅니다. 이거는 별도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조선에서는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거는 이제 호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말씀드렸고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